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 플로리스트예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행복한 길로 돌아선 여자 사람이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래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30대가 들어설 무렵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남자친구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던 터라 결혼 이야기가 빨리 오가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도 찬성을 했어요. 어려서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에게 절대로 뒤처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없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 역시 남자친구를 정말 아끼고 아꼈어요. 그래서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래, 상민이라면 내가 두 팔 벌려 환영이지. 너네 둘이 오래 만났던 것만큼 얼마나 서로에게 신뢰가 깊겠어. 안 그러니? 오래 만났다고 하더라도 상민 씨 부모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어서 조금 긴장돼. 외동아들이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 그래도 상민 씨가 본인 부모님은 엄청 자유로운 분들이라고 하도 말을 해줘서 그나마 좀 안심이지만 말이야. 상민이 보면 부모님도 보이는 거지. 얼마나 자유롭고 인격이 훌륭하겠어. 밉보이지 말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되렴. 사실 뭐 아빠가 없다는 게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이런 걸 마음에 걸려 하실 수 있는 거거든. 엄마가 참 죄스럽다. 뭐가 죄스러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고 엄마 탓이 아닌데. 그리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잖아. 진짜 부족함 없이 컸어. 연애를 오래 해서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를 매우 좋아했어요.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굉장했던 터라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꽃집을 운영하기도 하니 어머님이 좋아하는 색상에 맞춰 예쁘게 꽃을 만들어서 간 자리에서 예비시모는 코웃음을 쳤어요. 돈 쓰기 싫어서 네가 만들어 온 거니? 조합하고는 프리지어랑 안개꽃은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조합이야. 아, 꽃 취향까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앞으로는 프리지어랑 안개꽃은 잘 기억해뒀다가 어머님한텐 안 쓸게요. 너희 엄마가 뭐 사업하시고 넌 꽃집 한다고? 돈은 좀 만지니? 내 친구 딸도 돌고 돌아 할 거 없어서 플로리스트 한다고 하던데. 이게 시집가기 좋은 직업 같아 보여도 막상 할 거 없는 애들이 하는 직업인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좀 쓰이거든.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성인은 조경과 나와서 진짜 식물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넌 가만히 있어. 요즘 사업이라고 해도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상 파헤쳐 보면 뭐 별거 없는 집도 많더라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지? 상민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뭐 반대할 생각은 없다만 사실 의사니 변호사니 손자리가 많이 들어와. 아,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성이 기분 안 좋아지게. 성이야, 그냥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좋은 말만 걸러 들어. 아, 뭐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많이 빠져 보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 제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고 저희 엄마 또한 사업하시면서 그냥 그런 대로 잘 사시거든요. 어머님은 전문직 며느리를 원하시나 본데 그럼 어쩔 수 없죠. 애초에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작정한 예비시모와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맞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비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어이없어하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어이구, 무슨 수억 원대 자산가라도 되는 양 말한다. 요즘에 자기 개성 살려 일하는 게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전문직에 비빌 수 있니? 얘 아빠도 변호사고 지금 로펌 하나 운영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런 거 말도 못하겠어? 네가 빠지는 결혼이니 이런 얘기는 좀 들을 줄도 알아야지. 너 벌써부터 발끈하면 이 결혼 못한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각오한 거 아니니? 솔직히 너 아버지도 없다며. 결혼식 하면 네 엄마 옆자리에 아무도 없이 홀로 떨렁 있을 텐데 그 꼴도 보기 그렇고 말이야. 아니요, 각오 안 했죠. 그저 예비 시어른들께 사랑받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줄 알았지 이렇게 비교당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건 제 아픔이기도 해요. 말씀 조심해 주세요. 솔직히 가는데 순서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빨리 사고로 돌아가실 줄도 몰랐던 거고,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다니 저도 오늘 여러 번 충격받네요. 되바라진 것. 그러니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드겼나 보구나. 정도도 마음에 안 들면 이 결혼 파투네. 그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겠네요. 정말 제가 굳이 왜 이런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기호에 맞는 며느님 찾으세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으나 절 존중하지 않는 어른 앞에서는 예의를 차리고 싶지 않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자 남자친구는 절 따라오며 사정사정을 하였어요. 사실 남자친구만 보면 정말 하고 싶은 결혼이었지만 앞날이 그려지는 결혼에 주저하게 되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자신감 넘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심했지? 아빠랑 결혼할 때 엄마도 반대를 많이 당했었대. 원래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본인이 당한 거 그대로 돌려주는. 집에 가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래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가면 내가 좀 당황스럽잖아. 어차피 더 얘기 나눠봤자 나만 질타하실 건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돼? 자기 변호사에 뭐 집안 대단한 거 알겠어. 그래도 이렇게 상대방 집을 무시하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건진 잘 모르겠다. 사실 어른이라 참았어야 맞는 건데 미안해. 근데 이런 결혼 나 도저히 못해. 우리 엄마 아시면 정말 당황하실 거고 나 역시 이런 결혼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 너희 어머니 귀에 안 들어가게 할게. 그리고 내가 오늘 엄마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서 너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솔직히 이런 일로 헤어질 거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줘.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설득하며 무조건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전 걸리는 게 예비 시모였기에 결혼을 고려해 보게 되었지만 본인의 엄마를 설득하는 남자친구를 보곤 믿을 만하다 싶어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비 시모도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닥달을 당했는지 두 번째 만남에선 조금 점잖게 저를 대해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어요. 예단 목록이다. 뭐 요즘엔 이런 거 안 한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난 우리 외동아들한테 기대가 컸거든. 이런 건 네가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가 자식이 또 누가 있겠어. 우리 상민이 하나인데 이 정도는 네가 해와야 하는 거야.
너 결혼하면 의뢰 변호사 사무소리 들을 텐데 나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목록 지켜줬으면 좋겠어. 상민이가 나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뭐 별말은 안 할 거다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고 너한테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난 이만 갈 테니 계산하고 나와라. 이걸 다요? 상민 씨랑 뭐든 반반하기로 약속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제가 준비하기엔 엄청난 예단 목록이네요. 뭐 일단 어머님 뜻 잘 받았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비시모는 그런 제가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쳐다보곤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단 목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예단에 신혼집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 혼수까지 싹 다 제가 준비해오는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본인 아들은 그저 몸만 보내겠다는 심산이었죠. 워낙에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했고 엄마에게 어려서부터 받은 것들이 많아 결혼은 무조건적으로 제 힘으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목록 자체가 제 힘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니? 점점 살이 빠지네. 결혼 얘기는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언제쯤 상견례 괜찮다고 하시니? 뭐 결혼 얘기는 잘 돼가고 있는데 그게 어머님이 좀 아무래도 외동아들이고 하니 바라시는 게 크더라고. 뭔데? 엄마한테 얘기해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들 그렇게 변호사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예단 목록 받았구나? 제 얼굴만 봐도 모든 걸 꿰뚫어보는 엄마였기 때문에 모든 걸 실토하였고 엄마는 그 예단 목록에 잠시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준비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집마저 구해주신다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에이 됐어. 신혼집은 나랑 상민 씨랑 있는 돈에서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대출도 잘 돼 있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이런 모습 보여버렸네.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지금 받은 것도 충분해. 그래도 결혼의 첫 발을 내딛는 건데 난 우리 딸이 처음부터 밉보이는 거 싫다. 사실 이 정도면 결혼에 있어서 엄청 많이 해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기죽는 꼴 나는 못 봐.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 맡기고 너 편하게 상민이랑 결혼 준비해. 아마 이거 목록대로만 다 해가면 네 시어머니 되실 분도 너 다르게 보실 거야. 네가 누구 딸인데 기가 죽어.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걱정 마라. 알겠지? 오히려 해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면 슬프잖아. 엄마, 진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염치 없이 그동안 계속 받기만 하고 결혼 준비까지 이렇게 신세질 줄은 몰랐네. 신세는 무슨. 아빠 없이 자라서 엄마가 오히려 더 미안하지. 여하튼 혼수 목록은 신경도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정말 죄송스러웠지만 이번 한 번만 더 엄마에게 기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성스레 남편의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알아봐 주셨고 저 역시 혼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 신혼집 입주까지 기다리는 동안 혼수 먼저 신혼집에 채워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였는데 어머님이 혼수 먼저 본인 세컨드 하우스에 들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굳이요? 어차피 신혼집으로 배달될 혼수인데 그냥 그 날짜에 맞춰서 배달시킬게요.
굳이 먼저 가봤자 흠집만 날걸요? 내 말대로 하라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혼수 먼저 해놓으면 그 집이 그렇게 잘 풀리고 잘 산다더라. 내가 어른이니 내 말을 따르도록 해. 너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게 있는 줄 아니? 일단 내가 말한 대로 이 집으로 배송시키도록 해. 여기가 빈집이기도 하고 내 세컨드 하우스 같은 개념이거든. 나 진짜 우리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겠지? 나도 상민 아빠랑 결혼할 때 이렇게 먼저 했었어. 근데 지금 봐라. 얼마나 잘 사니? 내 말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해. 어른 말을 듣는 거야. 네, 뭐 어려울 건 없지만 일단 알겠어요. 주말에 그 집으로 배송해 놓을게요. 그럼 제가 가서 좀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가서 보면 되지. 안전하게 천천히 옮기는지 아닌지 보면 되니까 너는 그냥 배송만 하고 마음 놓고 있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 저 역시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사 비용을 전부 내주신다고 하는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대로 혼수를 장만하여 어머님이 말한 장소에 배송을 보냈답니다. 원래가 조잘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도 굳이 물어보진 않았고요. 하지만 신혼집이 결정이 되었고 엄마가 손수 골라준 이 집이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정말 마음에 든다며 저희 엄마에게 무한 감사를 표했고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하나둘 제 짐을 옮겨두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는 뭐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저에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34평? 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지금 34평이 웬 말이야? 내 아들이 로펌 대표 아들인데 서민평수 웬 말이니? 네 짐이고 우리 아들 짐이고 다 빼고 파혼해라. 난 적어도 42평을 해올 줄 알았다. 변호사 사모되는 사람이 이 정도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게 작아요? 저희들 신혼집이고 상민 씨도 저도 마음에 들었으면 된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34평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진짜 저도 도저히 못 맞추겠네요. 42평은 못하니까 억지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럼 파혼해야지. 어차피 결혼 날짜도 남았겠다. 못할 게 뭐냐? 난 구질구질한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파혼해. 어디 34평에 다리라도 뻗고 자겠냐? 우리를 뭘로 알고 이런 서민평수를 해와? 적어도 둘이 살 거면 42평 정도는 돼야지.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파혼을 원하시면 저도 못하겠네요. 아버님 로펌도 빼세요.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나가는데 제 빌딩에서 나가주시죠. 어차피 그 건물에 그 층수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줄 섰으니 나가주시면 되겠네요. 또 혼수로 준비한 가구나 가전은 다시 이 집으로 그대로 배송해줘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리 알고요. 아니, 빌딩이라니? 그 건물이 네 거라도 된다는 것처럼 말한다. 그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네 거인 양 행세를 해? 내가 혼수로 34평 아파트에 왔는데 다리 뻗고 자겠냐며 파혼에 친 시모였고 제가 제 빌딩에서 예비시부의 로펌을 빼라고 하니 예비시모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보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짝이 있는 것이고 억지로 있는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이런 가시밭길을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마구 들면서 이 결혼 준비를 끝내야겠다고도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었죠. 몰랐나 본데 그 건물 제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주신 유일한 제 상속 재산이죠. 뭐 엄마도 사업하시는 분이니 어려움 없으시고 저 역시 건물 하나 있으니 굳이 어렵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엄마가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이긴 하거든요. 그 건물에 상민 씨 아버님 로펌이 들어간 거 모르셨어요? 아, 저랑 상민 씨랑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지 모르나 본데 제가 그 건물 들락날락거릴 때 상민 씨가 아버님 심부름을 많이 오게 되었고 거기서 맞닥뜨려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뭘 아시고 들이대셔야지. 굳이 건물이 제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결혼하면 천천히 얘기하려 했는데 도저히 어머님같이 욕심 많은 분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네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혼수나 돌려주세요. 아니, 그 건물이 네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진작 말했어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 그런 알짜배기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건 네가 잘못한 거다. 이제 오해를 풀었으니 우리 처음부터 얘기하자. 아니요. 더욱이 드릴 말 없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라고 해도 전 상민 씨랑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건물주면 어머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절 더욱더 분노하게 하네요. 저도 굳이 이런 결혼하면서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혼수 돌려주세요. 어차피 모든 계약이야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으니 취소하면 되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먼저 사나오라고 했던 혼수나 주세요. 이왕 엄마가 아파트 해주신 겸 거기에 들여놓고 독립했다고 생각하죠 뭐. 이번 주말까지 혼수 목록 거기다가 배송해 주셨음 해요. 예, 네가 오해를 했나 본데 그냥 내가 아파트 평수 가지고 한마디 한 걸 너 이렇게 죽자사자 달려드니?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건물주라는 것도 놀라운데 혼수를 당장 돌려달라고 하자 예비 시모는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42평 아파트로 준비해 줄 줄 알았는데 의뢰 파혼을 한다고 하니 놀란 것이었어요. 그리고 혼수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옛말에 혼수를 미리 준비하면 잘 산다고 하던데 이 말도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미리 준비한 혼수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거든요. 왜 말을 못하세요? 파혼한다니깐요? 그럼 혼수를 돌려주셔야죠. 굳이 어머님 세컨드하우스에 배송한 혼수 말이에요. 우리 상민이도 그 사실 아니? 아니 일단 진정하고 파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지평수만 좀 들려달라는 건데 뭘 그리 쌍심지를 켜냐? 천천히 물 좀 마시면서 얘기하자. 나도 흥분해서 말이 헛나오긴 한 것 같아서 그래. 아니요, 이 결혼 못해요. 제가 빌딩주라고 하니 마음이 달라지셨나 보죠? 그러니 욕심부릴 걸 부려야죠. 됐고 혼수 얼른 주셨음 해요. 어차피 상민 씨도 알게 될 터이니 상민 씨 통해서 혼수를 받던지 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그럼 나가주시길 바래요. 일단 상민이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너한테 혼수 배송해 주기로 한 날짜까지 해줄 거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그게 배송업체랑 말도 해봐야 하고 글쎄 기다리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리고 파혼이 사실화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결혼도 깨진 마당에 제가 왜 그 날짜를 기다려야 하죠? 이사 비용을 정 못 내겠으면 제가 낼 테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그리고 착각하셨나 본데 파혼 맞아요. 어머님이 파혼하라면서요. 알겠다고요. 저도 이 결혼 안 하겠으니 돌려달라고요. 일단 상민이한텐 천천히 얘기하자. 너랑 나랑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단언하지 말고. 단언이라뇨? 어머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리고 상민 씨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중대사항을 본인이 알아야죠. 제 말에 계속해서 말을 돌리는 예비 시모였고, 굳이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참 이상했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함과 동시에 혼수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처음 듣는 소리인 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애원을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한테는 미안했지만 도저히 이런 집에 시집갈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남자친구도 정말 사랑했지만 전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후폭풍은 엄청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기어이 일을 내셨구나. 아, 미치겠다. 정말 미안해. 근데 혼수라니? 세컨드 하우스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세컨드 하우스에 미리 배달시켜 놓으래서 시켜놓은 혼수 있어. 그거 당장 돌려달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니까 미리 배송했다는 거지? 아니, 이 집이 어디길래? 그 주소 혹시 좀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도 모른단 말이야? 어머님이 종종 가서 쉬신다고 하는 세컨드 하우스던데. 뭐 어쨌든 주소는 여기 있어. 가서 알아봐줘. 남자친구는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저에게 사정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단칼에 거절하였고,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모의 세컨드 하우스 주소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 누구세요? 여긴 저희 집이고 어떻게 된 일이신지? 혹시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여기 맞으신가요? 저 배정래 씨라고 모르시나요? 여기가 저희 엄마네 집인데 배정래라고 세컨드 하우스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정래요? 저희 엄마예요. 아, 혹시 상민이? 아, 용케도 알아내서 왔네. 뭐 나머지 얘긴 차차 엄마한테 듣도록 해. 제 이름을 어떻게 알죠? 그리고 엄마라뇨? 당신이 우리 엄마 딸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 보니 제 혼수를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에 숨겨진 딸이었답니다. 숨겨진 딸이 의사 사이를 데려온다는 말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던 예비 시모였고, 경제권이 없던 예비 시모였기에 저에게 받은 혼수로 본인 딸의 신혼집을 채워준 것이었어요. 본인이 다 해준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숨겨진 딸은 예비 신모의 잘하는 부부의 딸로 양자 입양이 돼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뒤에서 예비 시모는 그 부부와 딸에게 한 푼씩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뒤이어 저희 결혼 날짜가 다가올 때쯤 숨겨진 딸과 사이는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했고, 그때 이 혼수들을 다시 제 신혼집으로 가져다 놓을 속셈이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현실에 입이 떡 벌어졌고, 더 충격을 받은 건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였어요.
평생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남자친구였기에 더욱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럼에도 예비시모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동안 딸이 있으면서 숨기고 살았던 거야? 아니, 어떡해? 나랑 아빠한테 그걸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딸마저 있다고 하면 가뜩이나 반대한 네 할머니가 나랑 네 아빠랑 결혼시켰겠니?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아빠랑 결혼하려고 나도 이 약물고 숨긴 거였다. 그 덕에 너도 태어났잖니. 다 네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빠를 기만한 거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애를 숨기고. 저 이 사실 절대 못 숨겨요. 그리고 당장 성희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엄마 과거는 그러면서 성희한테 아빠가 없다고 하고 신혼집 더 큰 걸 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성희가 저 안 받아주면 저도 제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다 돌려놓으라고요. 그래야 할 거예요. 그래. 나도 성희가 건물주인 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아휴, 어쩐다니. 건물주를 놓치게 돼서. 그리고 우리 딸도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는데 내가 엄마로서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의사 사이 데려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 혼수는 그대로 성이 돌려주려고 했다. 이게 뭐가 문제야? 걔만 입 다물면 끝날 일을 너도 그만해.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건물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데? 와, 진짜 엄마 내가 아는 엄마 맞아? 진짜 속물이다, 속물. 그리고 이게 지금 쉬쉬한다고 될 문제예요?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냐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조차고 이래? 이게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걸 넌 모르냔 말이야? 이 엄마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 나 때문이라고 핑계 대지 마요. 다 엄마 욕심이고 허세야. 내가 행복하다는데 그걸 왜 자꾸 엄마가 망쳐놓냐고. 남자친구는 본인 엄마에게 절레절레 혀를 찾고, 뒤이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하지만 어차피 구구절절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게 뻔하니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혼수를 이미 남이 썼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저에게 그동안 직살나게 한 모욕까지 더욱더 분노가 되어 돌아왔죠. 전 그 길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이 본인 아빠에게 얘기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그래도 본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본인 와이프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겠지만 변호사답게 말로 하지 않고 모든 걸 일사천리로 끝내려고 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네가 건물주라고만 했어도 내가 너한테 그럴 일은 없었을 텐데 한 가정 파탄 내고 속 시원해? 네, 속이 시원하네요. 끝까지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하고 제 혼수는 뒤로 빼돌리면서 신혼집이랑 모든 걸 다 해오라는 어머님과 연이 안 닿아서 시원하고요. 그리고 본인 과거는 생각 못하고 그렇게 나서다가 이혼소장 받은 어머님을 보니 또 속이 시원하네요. 상민 씨와의 인연은 안타깝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굽히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많이 느끼셨길 바래요. 어머님이 상민 씨 할머님께 얼마나 당했는지 저야 알 길이 없지만 그걸 똑같이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하신 것 후회하셨길 바래요.
그리고 혼수 비용은 그대로 돌려주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안 참을 거니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독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파탄을 내? 네가 인간이니? 너 내가 가만 안 둬! 역시나 반성은 안 하는군요.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았을 상민 씨 아버님, 그리고 상민 씨, 또 숨겨진 따님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보시지 않았나요? 어쩜 뼛속까지 어머님만 아실 수 있죠?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고 혼수 또한 주세요. 건물주가 왜 이렇게 혼수에 집착을 해? 그거 그냥 나 줬다고 생각해라. 너 돈도 많다며. 근데 뭘 그렇게 집착을 해?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한이 있어도 어머님한테 그건 못 드리겠네요. 절도죄로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려줘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앞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렸고 결국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동안 경제권이 없어서 위자료 또한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위자료는 안 받고 깨끗이 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의 산 세월과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다 떠안고 가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예비 시모에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재산 분할도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그 나이에 예비 시모는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결국 예비 시모는 이혼을 당했고 결국에 본인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혼수를 저에게 배송을 시켜줘야 했고 예비 시모의 딸은 이 일을 알고 기겁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가 해준 줄 알았던 혼수가 알고 보니 이부 동생의 부인 될 사람이 미리 해온 혼수였으니 오죽했을까 싶었거든요. 예비 시모의 모든 욕심으로 인해 몇 명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 일로 예비 시모의 딸은 예비 시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자식이 엄마를 안 보고 산다는 게 가장 큰 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니 참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답니다. 제 혼수를 빼돌린 예비 시모의 최후였고 건물주라고 갑자기 태세 전환한 시모의 말로였죠. 그 후로 남자친구를 몇 번 만나 하소연을 들어주었지만 저 역시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엄마도 그냥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사셔. 그리고 아빠도 충격이 크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엔 낌새가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나 봐. 그냥 마음 내려놓고 사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엄마의 욕심 때문이었겠지. 네 마음이 안 좋은 건 아는데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원하면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리고 도저히 잊어보려고 했는데 널 잊지 못하겠더라고. 미안. 상민 씨 보면 어머님이 떠올라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마음 잘 추슬러.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어디서든 꼭 건승하길 빌게. 넌 잘 될 거야. 남자친구와는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별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모든 걸 탈피하고 나니 새로운 것들이 새록새록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엄마와의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 같아서 앞으로 효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평생 받기만 한 딸, 엄마에게 조금은 더 갚고 시집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제 파혼에 마음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인생의 한 페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더더욱 웃으며 털어버리는 날도 오겠죠? 요즘은 주말마다 엄마와 맛집도 다니고 더욱더 못다한 효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용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사람을 잘못 봐서 뒤통수를 맞아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옛 시절을 뒤로하고 벌써 40 후반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여성회관에서 사람들에게 화분갈이와 이런저런 식물을 키우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뭐라고 소소한 돈벌이지만 활력이 돌면서 세상사 행복해지는 것이 요즘은 딱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살고 있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도와 일손도 도와주고 제 할 일도 하며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가족만 도와주다가 늙어 죽겠다며 엄마는 선자리를 물어오셨고 그렇게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엄마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던 터라 그저 착실하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애 나이도 있고 너도 나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니? 내 말 이해가지? 네, 엄마도 제 나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기도 하고 대수 씨도 너무 좋은 사람이니 좋아요. 그래, 너 우리 대수 같은 신랑 만난 거 정말 복 받은 거야. 내 아들이지만 일 착실히 잘하지, 잘생겼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니? 그리고 너랑 대수 둘 다 형제도 없으니까 얼마나 서로 의지하니 좋겠어? 나도 이 결혼 적극 찬성이니까 잘 살아보도록 하자. 사실 저 역시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 거였지만 지금 남편이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 주변에 보기 드문 미남에 본인 일까지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참 최고의 신랑이라고 여겼거든요. 부모님의 금술이 너무 좋았던 터라 딱 그런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가 생각했던 시댁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시댁살이었고 시어머님과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들 그 자체였어요. 너무 적응되지 않는 삶으로 가버리게 되었고 남편은 밖에서와 집에서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혼란에 빠지게 하기도 하였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었어요. 황마? 하라면 할 것이지 뭘 물어봐. 너네 부모가 그리 가르치대? 너네 농사 짓는 거 그 땅 니네 것도 아니었다며?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알아봤어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건데 괜히 땅만 보고 에휴 짜증나. 당신이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설마 우리 엄마가 농사 짓고 있는 땅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실망이네. 실망은 우리가 더 실망했다. 그 옆엔 내가 너 외동딸에 노다지 땅에다가 농작물 심어서 판매한다고 하니 그 땅이 네 거 될 줄 알았지. 근데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다는 말은 왜 안 했냐? 아들 하나 있는 거 떡 벌어지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다 글러먹었잖아. 너처럼 고졸 며느리를 우리가 좋다고 할 줄 알았던 거니? 참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네. 저 역시 어이가 없네요. 제 뒷배경을 생각해서 결혼을 시켰다니. 어머님이나 이나 진짜 끼리끼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주변에 돈을 휘감고 와도 결혼을 시킬까 말까인데 겨우 땅 빌려 농사나 짓는 집 딸년이 웬 말이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겨우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허락한 거라니.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한순간의 감정으로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전 이왕에 제가 선택한 결혼이기도 하니 남편을 잘 설득해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보고 싶었어요. 사실 선을 보고 결혼했지만 남편과 정도 들었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서로 각자 벌어 사는 거니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르몬이까지 제가 열심히 부양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였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 정말 마음이 아파서 늘 우울했답니다. 나 출장 가니까 짐 다 싸놓고 황마 엄마 잘 부양하고 있어라. 삼시세끼 반찬 다른 거 올려야 하는 거 알지? 네가 속이고 나 같은 남자를 건졌으니 넌 우리 집에 평생 충성을 다해야 할 거야. 알겠냐? 내가 어쩌다 이런 화상을.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화상이라니. 당신은 오로지 우리 집 돈만 보고 나랑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말 안 했나? 나 그때 당시에 만나던 여자도 있었어. 엄마가 반대해서 결혼도 못했지만 근데 너랑 애 만나려고 그 여자 포기했나 싶은 게 진짜 어이도 없고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지. 괜히 그랬겠어? 그러니까 넌 평생 잘해야 해. 사람이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라도 하면 연기라도 잘하던가. 어쩜 집이랑 밖에서가 이렇게 다른지 토 쏠리네요. 뭐? 나도 속은 게 얼마나 분한지 넌 모를 거야. 내 신경 긁지 마. 우리 서로 피차 열받게 하지 말자. 아직 회사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 다들 놀랄까봐 참는 거니까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돈으로 영혼까지 팔 심산이네요. 어떻게 그놈의 돈. 그러면 결혼 전에 좀 잘 알아보고 결혼하지 그랬어.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도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밖에서는 얼마나 잘하는 남편인 척 연기를 하던지 제 주변 지인들은 저에게 시집을 잘 갔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밖에서 저에게 하던 모습들도 남편의 모습 중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전 겉만 차갑지 속은 안 그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유, 우리 마누라 오늘 너무 얇게 입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코트 가져왔어. 이거 입고 퇴근하면 되겠다. 어머, 대리님 신랑분은 어쩜 저리 다정하세요? 완전 결혼 장려 커플이라니까. 솔로 부러워서 어디 살겠나요? 에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제가 계속되는 출장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옆에서 잘 달래주셔요. 어머, 스위트하시기도 하셔라. 역시 대리님 사람 보는 안목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세상 제일 부러운 게 대리님이에요. 제가 이 사람한테 한참 모자라죠. 귀한 외동딸 데리고 와서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이렇게라도 잘해야 하는걸요. 와, 진짜 대리님 복 받았다. 저 진짜 이런 남자면 당장 결혼할 거라고요. 제가 왜 비혼이겠어요. 이런 남자가 없는 걸. 가끔 남들 앞에서 너무 심하게 이미지 관리를 할 때는 정말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챙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느낄 정도로 남편은 다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많이 느끼네요. 하지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막대하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장모님도 진짜 어이없잖아. 사이가 갔으면 버선발로 마중해야지. 그리고 반찬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겨우 치암탉이라니.
솔직히 한우에 연포탕에 그런 거 올려도 모자랄 판 아니야? 너네 엄마는 센스가 없어. 딸을 생각하는 게 맞나 싶고, 딸 하나 잘 살게 하려면 뭐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종잣돈이라도. 뭐 진짜 없다고 하냐? 내가 물어볼까? 뭐? 그냥 좀 먹어. 여기가 당신 집도 아니고 어머님 밥보다 훨씬 상다리가 부러지겠구만. 왜 그래? 조용히 먹고 가자. 그리고 돈 얘기라면 그만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진짜 말종 같은 행동 그만해. 장모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솔직히 사이엔 저 무시하죠? 제가 뭐 해온 거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아니, 이거 왜 이러나? 술 먹었으면 곱게 마시고 그만 주정 부려.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행패를 부려? 아니 솔직히 어머님네 땅도 아니면서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나 진짜 어이없어서. 남들은 저 부잣집 사이된 줄 아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요. 무슨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딸 하나 있는 거 두 다리 뻗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머님이 뭐라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이 집이라도 팔던가. 당신 그 입 못 다물어? 술을 처마셨으면 곱게 처마셔. 어디서 행패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돈돈 타령을 하니?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땅이 왜 본인 게 아니냐며 술을 마시며 주정을 떨어댔고 제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남편과 대판한 뒤 친정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다 이해한다고 절 오히려 진정시켜 주었고 저 역시 그러려니 하였지만 엄마에게까지 저렇게 막대먹게 구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콩깍지가 확 벗겨지면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리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까지 저를 막대하는 모습에 더욱더 화가 났어요. 내 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서 너야 기분 나쁘지만 솔직히 사돈도 웃기지 않니?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해줘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혼수만 해주는 게 말이 되냔 거야. 딸도 너 하나라며? 그러는 어머님은요? 아들 하나 가졌으면서 그렇게 따지면 집 하나는 해주셔야죠. 그래야 뭘 요구하셔도 되지 않나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집 하나 못 해줬다고 이러는 거냐? 네가 집 받을 위인이나 돼? 어쩜 그리 말을 해? 그럼 대수 씨는 저희 집에서 많은 걸 받을 주제나 되고요? 끼리끼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그렇게 막대하지 마세요. 어이구, 너 언제까지 대수 옆에 있나 보자. 우리 대수는 너같이 구질구질한 애랑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애야. 내가 그리 키웠다. 사내라면 더 높은 데를 보고 집이 가난하니 상대방의 집안을 보라고. 근데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와? 제가 아깝죠. 대수 씨에 비하면 어머님도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부족하셔서 큰일이네요. 그저 아들 무새도 아니고. 참고 살지를 않기로 하니 속은 후련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까지 바락바락 대들자 남편은 돈도 없는 데다가 성격까지 파탄자라며 이혼을 하자고 날뛰었고 저 역시 지칠 대로 지쳤던 터라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였어요. 더 이상 그 꼴을 보는 게 많이 지치기도 하고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이대로 갈라서는 게 맞겠다 싶은 심정이었고 까짓것 이혼하고 혼자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저 역시 마음을 비우게 되었어요. 이것도 인생 공부일까 싶더라고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끝내는 게 맞는 거야. 여기 이혼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 그럼 깨끗하니까 각자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갈라서자고. 후회하지 마. 나 이혼하는 거 절대 돌이키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 아무리 빌어도 그땐 재결합 없어. 그러니까 잘 지내라고. 꿈도 크다. 재결합? 나같이 외모면 외모, 성품이면 성품이 올곧은 내가 너랑 이혼한다고 후회를 해? 하, 웃음이 다 난다. 소송이니 뭐니 그냥 깔끔히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찰나에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서류를 보는데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자고 하던 남편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태세를 전환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도 없으면서 이런 모습이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 좀 해봤는데 뭐 나도 너한테 막말한 게 있고 너도 우리 엄마한테 대들고 했으니 피차 일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자. 무슨 이혼이야, 이 나이에. 나도 앞으로 잘할 테니까 너도 마음 풀고 다시 시작하자고. 장모님한텐 죄송해. 네가 이혼하자면 이혼하고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 난 말아야 되는 거니? 아니, 난 마음 떴어. 이미 도장도 찍었고 끝내. 미안하다니까. 내가 철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잊고 살자. 너도 한 번쯤은 너그러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더 이상 너한테 심하게 얘기 안 할게. 반성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잖아. 장모님한테도 내가 그날 너무 취해서 그랬다고 얘기할 테니까 당신도 마음 풀어.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냐? 그래도 정이 있지. 정은 무슨? 나한테 남은 정이 있기나 하고? 난 당신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떤 게 진짜 얼굴인지, 도대체 뭔지. 다시 시작하자는 남편이었어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고, 그렇게 남편과 다시 시작하는 듯해 보였죠. 하지만 곧이어 남편이 왜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한 것인지 밝혀졌는데, 그 사실을 듣자마자 더더욱 남편과 헤어져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답니다. 오로지 절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만 데리고 살고 싶어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득달같이 따지게 되었어요. 엄마가 농사 짓는 땅, 엄마 땅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더니 갑자기 우리 집 다른 땅들이랑 재산 보더니 눈이 돌았나 봐?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고 너 내가 바본 줄 알지? 나 너 같은 인간이랑 절대 못 살아. 알겠니? 얘야 어찌됐든 너한테 잘한대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왈가왈부야? 이제 너한텐 막말 안 하고 잘 살면 그만 아니야? 당신이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어? 날 아주 머저리 취급하는구나, 네가? 잘 생각해. 이제 우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 많은 재산 네가 물려받을 거고 넌 외동딸이고 난 그 남편이고 뭐가 문제야? 다 내가 원하는 바인데 이제 너한테 막대할 이유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만 싸우고 그냥 잘 살자고. 그래, 그만 좀 해라. 아니, 이제야 우리가 바라던 며느리가 된 것 같구만. 뭘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니? 그리고 그런 땅들이 있었으면 말을 해줘야지. 거긴 재개발도 된다고 지금 난리법석한 땅 아니냐? 우리가 널 진짜 심하게 오해했어. 어머님도 진짜 웃기네요. 이 인간이 왜 그러나 싶었는데 어머님이랑 진짜 똑같고 이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지경이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하필이면 그 상황에 한 통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제 심장이 내려앉는 전화 통화였고, 그 소식은 저희 엄마가 일을 하다 사고로 논두렁에 빠져 몸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전화 통화였어요. 울며불며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의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었어요. 일단 머리 쪽에 피가 많이 고여 있고 환자가 의식이 전혀 없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동의만 해주세요. 보통 이럴 때 머리부터 부딪히게 되니 케이스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얼른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금실 좋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던지라 저랑 엄마 둘뿐이었거든요. 이 순간에 그래도 가족이라고 의지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잘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했어요. 사실 남편이 재결합을 하자고 하고 그게 다 돈 때문인 걸 알았을 때 모든 걸 끝내기로 했지만 막상 제가 이런 일이 닥치게 되니 사실 손을 내밀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심정이었어요. 뭐 어쩌라고. 딱 봐도 얘기 들어보니까 가망 없다던데? 아 맞다. 네 통장에 있는 그 돈 내가 뽑아서 좀 쓴다. 너 통장 두고 갔더라. 엄마랑 나 이번 주에 파리 여행 가.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나도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조금 돈을 보탠다고 생각해. 야, 그렇게 울고 있으면 뭐하냐? 산 사람은 즐겨야지.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 그래. 럭셔리 패키지로 그럼 보내줘야겠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보태줄게. 그 돈 다 빼서 즐기고 와. 이제야 말이 통한다. 그래, 돈 아끼지 마라. 내가 알아보니까 네 뒷재산 어마어마하더구먼.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엄마도 이제야 네가 며느리답다며 아주 옆에서 난리다 난리. 그리고 장모님이 오히려 돌아가셔야 그 돈이 네 돈 되는 거니 너도 잘 생각해. 그렇게 슬퍼만 말고 긍정적 사고회로 좀 돌려보라고. 이제 우린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굿럭이다. 친정엄마 사고로 응급수술 하시는데 시댁 파리 여행 간다고 돈 보태란 남편이었고 전 그 길로 이악 물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저 혼자 엄마의 중환자실에서 어떻게든 제발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남편은 여행 준비를 하였고 인고의 시간을 버티는 동안 남편의 파리 여행 날짜가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시댁 가족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한 얘기를 듣고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 일전에 이혼을 하기로 했을 때 사실 남편 몰래 제가 이혼 소장을 접수했었거든요. 이미 합의 이혼서였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제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고 개거품을 문 거예요. 어머, 대리님 남편분? 아니, 마음은 괜찮으세요? 저도 대리님한테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너무 놀랬는데. 이혼이라뇨? 저희가 사소한 오해는 있었지만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이혼 안 했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어머님 안 좋으셔서 대리님 휴가 내셨잖아요. 어제 통화로 그러시던데.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죠. 네? 어제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가 뭐 다툰 건 맞지만 확실해요? 이 사람이랑 전화 통화한 거 맞나요? 직원의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파리 여행을 가려다 말고
저에게 전화로 난리가 났고 전 사실대로 말해주었어요. 남이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 같지가 않아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제 법원에서 출두 연락 올 거야. 그때 출석해. 너란 인간이랑 절대 못 사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깨끗하게 이혼해주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지만 깨끗하게 이혼하지 않을 때는 당신 소송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혼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야, 내가 바꿔받았는데 너 어떻게 말도 없이 네 맘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해? 너희 잘 살기로 했으면서 왜 그러냐고. 장모가 오늘 내일 한다는 와중에 파리 여행 간다는 정신병자랑 살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 아세요. 아니,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 재산 네 엄마 죽으면 누구 거겠냐고. 우리가 네 가족으로서 이런 말도 못해? 너 그렇게 가식 떨고 살지 말아라. 어차피 엄마나 자식이나 남이나 마찬가지야. 성도 틀린데 뭘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 골로 갈 때 어머님 아들이 장례식 안 가도 되겠네요? 어차피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어머님 버리고 새 출발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럼 전해 주실래요? 엄마랑 자식이랑 남인데 저희가 어머니를 왜 부양해야 하나요? 너 어떻게 말을?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아? 돈 좀 있다고 좀 봐주려고 했더니 말을 해도 꼭 못되게 해야 하니? 됐고요. 그 입 다무시고 이혼에 협조 안 하면 소송으로 갈 테니까 준비나 하라고 전해주세요. 아줌마. 아셨어요? 전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화가 끊기자마자 엄마의 의식이 돌아왔고 정말 기적 같게도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